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지금부터 쿠팡 사망사고 피해자 고 김명규님 부검 결과 발표 및 쿠팡의 거짓 해명 규탄,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8월 18일 쿠팡 시흥 2캠프에서 야간 노동 중 사망하신 고 김명규님의 국가수 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차원의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이용호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고 김명규님과 고 정슬기님 등 올해에만 쿠팡에서 3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지만 쿠팡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죽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계약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지만 쿠팡은 이후에도 미봉책만 내놓을 뿐 노동 환경 개선의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11월 5만 2천여 명의 국민들이 쿠팡 청문회를 개최를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쿠팡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문제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쿠팡과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몇 가지 좀 기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요. 우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했다. 그러면 그런 건 부검을 안 해봐도 심근경색이구나라고 의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심근경색이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돌아가신 김명규 씨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부검 결과에서 심근경색이라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근경색은 과로사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 질환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과로에는 크게 급성 과로와 만성 과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미 급성 과로는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망하는 사람들이 급성 과로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사망이 늘더라. 그래서 조사해서 기준을 만든 것이 만성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과로사에서는 급성 과로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0인데요. 제가 이틀 동안 또는 3일 동안 밤새도록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제가 나이 때문에 사망했을까요? 아니면 일 때문에 사망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이 제가 일을 많이 해서 저 나이에 일을 많이 해서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명규 씨의 사인도 제 생각에는 급성으로 며칠 동안의 단기간에 과로한 우리나라의 법원에는 30% 이상의 노동이 증가됐다라고 하면 인정이 됩니다. 이분은 그런 걸 제가 판단해 보지는 못했지만 업무의 양을 봤을 때는 그 전에 일보다 최소한 수배 이상의 강한 강도로 일하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요. 이분이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의 그 건강검진 자료나 의료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는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없었습니다. 쿠팡에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초기의 단계, 약을 먹지 않고 우리가 보통 운동하세요, 조금 높네요, 운동하시고 주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고지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건 60살 먹은 사람이 일하다가 죽으면 나이가 엄청 많이 먹어서 사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건강한 노동자들이 심장으로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김명규처럼 한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심근경색 아니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10만 명당. 근데 이분은 대부분 다 무슨 선천적으로 어디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병이 앓고 있다든지 이런 분이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는 분이 심장
마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직업적인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8일 쿠팡 시흥 이캠프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명규 씨의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쿠팡 근무 환경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8월 18일 밤 12시 새벽 2시 9분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투입된 인원이 부족하였고 저희 남편은 세척 일 중에서도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적대 랩핑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2명이 해야 할 일을 남편이 혼자 하도록 하였습니다. 쉴 새 없이 2시간 정도 일을 하다 5분 정도 쉬고 남편이 저에게 와서 버겁고 힘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5분 뒤 남편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쓰러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평소보다 직원을 많이 투여하였고 쉬운 세척 일을 했다고 하였고 법정 휴게 시간에 세배를 쉬게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MBC 뉴스 CCTV를 통해 거짓말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 과로사 때문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쿠팡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개최를 통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에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고 정설기님, 고 김명규님과 같은 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6분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전부 다가 아닙니다. 아마 은폐되어 있는 이 과로사 사망 숫자는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급성 과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기존 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임상혁 원장님께서 이미 의학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본다면 만일에 기존 질환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로로 인해서 악화되었다면 그것도 산재 인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거듭된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쿠팡에서의 과로 특히 심야 노동에 따른 이 과로 문제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적 규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심야 노동의 건강장애,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쿠팡과 같은 자본의 무한 책임, 무한 욕심에 아마 수많은 이 국민들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아마 계속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아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8월 달에도 청문회 이야기가 있었고요. 9월 초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야당 간사 간에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고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쿠팡 청문회 개최를 위한 이 국민동의청은 이미 5만 명 넘어서 완성이 돼 있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됐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기국회가 며칠 있으면 아마 끝이 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아마 쿠팡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대책 만들지 않고 넘어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에서는 쿠팡의 택배 운송사업자 등록증이 해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데 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제반 법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이 규정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보도하고 이 쿠팡과 같은 괴물이 시장에서 반칙을 통해서 점유율 1위가 되는 그래서 엄청난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아마 이런 부정의를 함께 해소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연속 지속적인 쿠팡의 야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쿠팡 시흥 2캠프에서 야간 근무 중 사망하신 고 김명균님처럼 지금도 쿠팡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런 야간 노동을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게 현재의 쿠팡 현실입니다. 저는 연속적 야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배송 사업장과 노동조합,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최근 쿠팡이 이러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현재 국회판 사회적 대화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쿠팡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고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쿠팡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로 국회 청문회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저는 환노위 청원 소위 위원장으로 해당 청원이 반드시 관철되거나 또는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가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김명균님을 비롯해 쿠팡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모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쿠팡은 여러 명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계속 점검을 할 때마다, 하루 일했다, 이틀 일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번에 김명규님의 이런 부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슬기 씨님의 자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쿠팡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사과할 줄도 모른다.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가 보다. 나도 알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이렇게 가로사로 죽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쿠팡만 모르고 쿠팡만 바로 모렴치하게 이렇게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된 가로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국정감사에서 쿠팡만을 가지고 단일 의제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쿠팡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부할 수 없었고 폭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책임 또한 제대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청원을 하셔서 국민청원을 통해서 청문회를 요구하고 계시고 저 또한 청문회를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이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기계 부속품처럼 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쿠팡이 가장 그 앞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쿠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터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쿠팡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전후로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쿠팡 측은 주 6일의 야간 노동을 격주 주 5일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12달 5.5일 야간 노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 클렌징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이제서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끌겠다라는 심보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하루빨리 쿠팡 청문회가 개최되어서 쿠팡의 잘못된 노동 관행들 그리고 경영이 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